학교도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고 1억까지 망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주식을 맥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돈이 되는 거 한번 보니까 시간을 갈아 넣자. 1년에 100기업 정도는 다니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이제 진짜 애널리스트로 간다면서요. 주린이 문턱 넘을 수 있게 손잡아주는 강의 하나 마련했습니다. 얻어가실 것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야흐로 액티브 ETF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또 정부에서도 액티브 ETF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상관계수 없애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게 그걸 왜냐면- 해야지 마음대로 운영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에 설명해드리면 상관계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을 벤치마크 한다. 그러면 코스피 200 올라가는 거에 최소한 70%는 맞게 붙어있어요. 가야 된다. 똑같이. 0.7이라고 하죠. 상관계수 1이라는 건 100% 똑같이 간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0.7, 70%는 따라가야 해.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역량이 아무리 좋아도 한 위아래로 한 30%밖에 룸이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그게 없다면서 완전 자유롭게. 맞아요. 완전 진짜 그냥 액티브 펀드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빠르면 올해 뭐 상반기 안에 제도 바꾼다면서요. 네. 그럼 완전 진짜 액티브가 나오는 거죠. 진검승부가 벌어지는 거죠. 그 운용사 역량에 따라서, 네. 펀드 매니저 매니저 역량에 역량. 따라서. 그리고 패시브 ETF는 말 그대로 지수를 추종하는 거잖아. 나 다른 거 신경 쓰기 싫어. 코스피 200만 쫓아가죠. S&P 500만 쫓아가죠. 나스닥 100만 쫓아가죠.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지수를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누워 있는 건 아니지만 지수 올라가는 것만 이분하게 따라가는 거죠. 이분하게. 이분하게. 그 그- 패시브 ETF의 상관계수는 0.9입니다. 0.7이 패시브는 아니고. 지수만 예, 따라가는 예, 예. 거죠. 액티브는 0.7, 예. 패시브는 0.9, 지수형은 0.9. 근데 또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만족합니까? 주식 투자 왜 합니까? 액티브하게 그렇죠. 하려고. 알파를 노리는 거 아닙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 초과 수익. 그러다 보니까 S&P 500, 너무 좋아요. 버핏도 이야기한 것처럼 한 20년 이상을 놓고 보면 장기 수익률은 9.99%, 거의 10% 수렴하고, 수렴이라는 표현이 좀 왜곡될 수는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S&P 500 10이 아니라 난 한 13%, 15% 초과하는 매니저한테 맡기고 싶어 할 때 액티브 ETF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노리기 위해서 액티브 ETF로 들어가는 건데, 이제 우리도 그 규정을 변경을 하면 네. 진검승부가 시작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기대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버리지? 아이, 자꾸 왜 레버리지래. 아니. 레버리지의 민족. 죄송합니다. 코스닥 150 액티브 ETF.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코스닥에 투자를 하고 싶으나 코스닥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아니면 좀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이 많아서 코스닥 150 중심으로 하는 건데, 네. 이것도 그러면 더 액티브하게 가야 되는데, 펀드 매니저가 아무리 역량이 있어도 제한이 됐고, 코스닥 150을 추종을 하지만 그걸 또 액티브로, 네. 그리고 150에서 더 벗어날 수 있는 상관계수 0.7이 사라지는 거라면 완전 진짜 진검승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궁금한 게 상관계수가 아예 사라지면 그 지수랑 완전 반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냥 네. 펀드 매니저 역량인 거죠. 그럼 그냥 이 투자자들이 선택을 안 하는 건가? 안 하겠죠. 그렇게 됩니다. 아니, 왜냐면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게 그 자산운용사의 실력이고 펀드 매니저의 실력이고, 그게 그 ETF의 이제 브랜드가 될 거고, 과거에 공모형 그 ETF, 아니 펀드가 그랬잖아요. 펀드, 네. 공모 펀드가 그러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서 이제 완전히 실력이 다 들어. 그러니까 ETF의 분산 투자와 이제 좀 투명성, 거래 비용 낮은 장점과 그렇죠, 그렇죠. 이 액티브 전략의 장점이 이렇게 약간 교집합으로 만나서 액티브 ETF가 활성화된다는 건데, 그렇죠.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 좀 나와봐야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이게 그 운용사의 역량, 또 그걸 누가 운용하느냐, 레코드, 트랙 레코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펀드를 운용했었는데 그간의 성과가 어땠는데, 사실 이것도 봐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패시브 ETF 많은 분들이 이제 지수형 좋아하시는 분들이 수수료가 저렴하잖아요. 공모 펀드나 뭐 사모펀드 대비 훨씬 더 저렴하고, 근데 다만 액티브 ETF는 수수료가 비쌉니다. 조금 더 왜? 올라갈 공력이 수밖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공격적으로 하는 네. 거고, 매매도 많이 하고 거래 비용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수수료는 좀 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은 수익률 줄 테니까 더 공격적으로 운영을 해서 더 높은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내.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이쪽 가져가는 거고, 그렇죠. 다만 저는 패시브냐 ETF냐 어느 하나만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지수형 하나 깔아가고 그 위에 초과 수익률 내는 또 다른 ETF를 얹고, 네. 이런 개념. 그렇게 좀 그렇죠. 말씀을. 액티브 ETF 전용 운용사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곳들은 일단 시작이 액티브로 시작을 했으니 조금 더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알고 있는 모 운용사는, 그러니까 코스피 액티브 ETF가 장기 성과가 일반 다른 운용사의 코스피 200 레버리지보다 높았던 때도 있었어요. 특정 시점에. 네, 특정 시점에 짧은 네. 기간. 그럴 수 있어요. 짧은 기간. 1년 정도. 1년? 1년이면 꽤 1년 수익률이. 괜찮은데? 그래서 그때, 근데 이제 액티브 운용사들이 좀 작아요, 다 사이즈가. 예. 그래서 이제 기사에는 많이 안 나왔는데, 이제 본인들은 이거 되게 잘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다만 그만큼
리스크를 더 지는 겁니다. 그렇죠. 단기간에 또 높은 수익률을 냈다 무조건 잘했다가 아니라 샤프 지수, 샤프 지수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샤프? 그 펀드가 네. 얼마만큼의 리스크를 추가로 부담을 하고 그 수익률을 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은 좀 장기로 봐야 돼요. 네. 단기 수익률보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또 액티브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액티브 펀드, ETF 나오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섹터, 산업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는 군락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바이오. 2차 전지면 2차 전지 산업이 좋아지고, 반도체면 네. 반도체 낙수 효과가 소부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바이오는 완전 개별 기업의 라이선스하고 실적에 따라서 그렇죠. 또 어떤 신용에 따라서, 신뢰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완전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바이오는 내가 개별 종목을 완전 딥다이브해서 전문가 레벨로 가거나 아니면 ETF 투자를 해야 되는데, ETF 중에서도 그냥 기계적으로 비중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운용사 훨씬 더 인사이트를 갖고 공부 많이 해서 비중 조절을 하면서 가는 게 훨씬 더 아웃퍼폼할 거라고 봐요. 아, 전문가들이 공부를 해서 나 그럼요. 대신 해서 어쨌든 좀 모아가지고 하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좀 상대적으로 유명한 네. 바이오 액티브 ETF 세 가지를 좀 비교해 볼 거예요. 네.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에서 네. K바이오 액티브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제일 먼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23년도로 나오죠. 네. 그리고 NH아몬디 자산운용에서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있고, 네. KB 자산운용이죠. 라이즈 바이오 탑10 액티브가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24년도에 차례로 나왔고, 순자산을 보면요, 압도적으로 타임폴리오께 많습니다. 4,600억 원대. 나머지는 180억, 550억 대인데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또 타임폴리오가 원래 액티브 펀드, 그렇죠. 헤지 펀드의 헤지펀드의 강자이기도 명가였죠. 하고, 비용을 보면요, 근데 타임폴리오께 훨씬 비쌉니다. 그러네. 제반 거래 비용까지 다 들어가는 네. 거다 보니까 다른데 거의 2배 이상 비싸기도 해요. 네. 1.2%. 그렇죠. 근데 다만 사모펀드 뭐 2% 넘고 성과 보수 때 간 거에 비해서 1.2%면 사실은 그렇게 비싼 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른 데랑 애들에 비교하면 비해서는, 좀 비싸죠. 좀 비싸죠. 그러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으면 돼. 그건 이따 보겠습니다. 세금은 똑같이 떼나가는 거고. 자, 수익률 한번 볼까요? 1개월 수익률은 최근에 타임폴리오 거는 조금 부진해요. 근데 뭐 사실 1개월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3개월 놓고 보면 하나로가 제일 높고 왔다 갔다 합니다. 6개월로 보면은 K바이오 액티브 타임폴리오가 제일 높고, 2여 TD 올해로 보면은 뭐 이제 올해 지금 2월 초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얼마 안 됐고, 1년 수익률로 보면은 또 타임폴리오가 제일 높습니다. 라이즈가 좀 더 낮고, 요런 차이가 있고. 그러면 또 우리 액티브한 주식 투자자, 우리 와이즈 클럽도 같이 들으시는 네.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거, 그러면 이들이 어떤 종목 제일 많이 갖고 있느냐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타임폴리오에서는 셀트리온이 이제 1위가 됐습니다. 그리고 삼천당제가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2등이 돼 있어요. ABL 바이오, 올릭스, 한미약품, 에이프릴 바이오 이런 순이에요. 근데 다른 데는 비중 1위가 달라. 라이즈 같은 경우에 KB자산운용과 같은 경우에 리가캠이 제일 많아요. 12.5%. 그러네요. 그 다음이 ABL, 올릭스, 삼천당은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삼천당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측면에서 보면은 타임폴리오가 상대적으로 많이 담고 있다. 8.5%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NH아몬디의 하나로 바이오 코리아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ABL 바이오가 17%로 가장 많습니다. 알테오젠이 8.7%. 최근에 보면 알테오젠이랑 ABL 바이오는 좀 스크래치가 있었어요. 맞아요. 알테오젠은 머크에 대한 그 로얄티 비율, ABL 바이오는 사노피가 조금 이제 협업 네.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놓겠다라고 하면서 주가 충격이 좀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ABL, 알테오젠 비중 제일 많은 하나로가 좀 불리해 보이나, 네. 상대적으로 지금 얘네가 다시 올라간다면 하나로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으냐에 따라서 사실은 요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앞으로 셀트리온, 삼천당제약 하면은 타임폴리오 거, 네. ABL 바이오, 알테오젠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게 좋다. 또 리가캠까지 그러면 하나로 거. 리가캠, ABL, 올릭스 순으로 나는 좋게 본다 하면은 라이즈 바이오 탑10 액티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근데 이 구성 종목은 계속 수시로 변동이 되잖아요. 중요한 네. 질문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이게 사실은 액티브 ETF는 이 PDF라고 하는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을 매일매일 공개를 하죠. 맞아요. 그러면 그게 하루 정도 늦을 수는 있겠지만 어제 뭘 더 담았는지, 어제 뭘 덜어냈는지를 매일매일 볼 수가 있어요. 운용력이 얼마나 오늘 더 열심히 했는지, 뭘 더 샀는지 시장을 팔았는지. 딱 봐서 근데 기민하게 중요한 건 움직였는지. 뭐겠습니까? 그거를 시각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하루하루 그 운용사 들어가서 PDF 파일을 볼 수는 있지만 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이트가 나와. 이거 알려드리면 안 될 것 이게 같은데. 뭔가요? 요거는 일단은 비밀의 사이트라고만 말씀드리죠. 요게 액티브 ETF 트래커. 네. 트래커 뭡니까? 추적하는 거.
콤바인 트래커. 네. 그럼 그럼 트랙터구나. 아닌가요? 야, 트랙터 왜 아니고 이러세요? 예, 논밭을 갈아엎는 트랙터 아니고 트래커입니다. 액티브 ETF를 추적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보면 종목별로도 볼 수 있고 ETF 구성 종목, ETF 이름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 한번 검색해 볼게요. 바이오 액티브. 그러면 타임폴리오 거 K바이오 액티브 나오죠. 네.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최대 10개까지 나오고 장표는 이게 이제 복잡해질 수 있어서 5개 종목만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빨간색이 셀트리온이거든요. 언제부터냐? 2월 들어서부터 이 빨간색이 쭉 올라갑니다. 특히 2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셀트리온 비중이 9.16에서 12%로 쭉 올라갑니다. 얼마 안 됐네요. 이 정도면 네. 펀드 내에서 비중 급격하게 올린 거예요. 그 이후에도 비중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셀트리온이 2월 12일 기준으로 아마 이게 하루 전 PDF 기준일 텐데 네. 12.5%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셀트리온 주가에 네.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타임폴리오에서 셀트리온을 이게 담은 게 왜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커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주가가 올라서 그런 건지 실제로 주식을 더 담은 건지를 밑에서 히트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 이 빨간색으로 갈수록 네. 더 많이 담았다. 파란색으로 갈수록 덜어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여기 나오죠. 2월 10날 120주 정도를 더 산 거예요. 오. 좀 작게 나오긴 합니다만 요 시세 변동이라고 써 있는 거는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높아진 거고 네. 여기에서는 120주를 더 순수하게 담은 거고 이렇게 보면은 2월 12일 기준으로 셀트리온이 타임폴리오 K바이오 액티브 ETF에서 12.5%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늘어난 게 한미약품이랑 에이프릴 바이오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저거 핑크색 진한 걸 보면 한눈에 볼 수 그렇죠. 있네요. 근데 에이프릴 바이오는 타임폴리오에서 뭘 더 산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일주일치만 보고 있는데 시세 변동이죠. 네. 더 산 게 아니라 최근에 주가가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한가도 한번 네, 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중이 4.3%까지 높아졌다는 거고 그러면 주가 오른 것뿐만 아니라 더 담았는지 더 샀는지가 사실은 이 펀드 매니저가 이 운용사가 좋게 봤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한미약품은 최근에 30주를 더 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세 변동인지 더 샀는지를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는 거네요. 시세 변동 말 네. 그대로 주가가 올라서 비중이 커진 거고 여기 얼마를 더 담았다는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2%대에서 3%대로 이제는 더 담아서 5.23%로 비중이 커졌어요. 네. 그러니까 타임폴리오에서는 뭐다? 셀트리온과 한미약품. 한미약품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가 네. 아니라 이들 액티브한 ETF에서는 이런 것들을 더 담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향후에 액티브 ETF가 상관계수도 없어지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트래킹하는 더 커지겠죠. 것들이 더 관심 가질 거예요.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투자자들도. 7일, 14일, 뭐 30일, 60일 이렇게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요 사이트가 만들어진 지 아직 며칠 안 돼서 네. 트래킹할 수 있는 날짜가 많지는 않아요. 하루하루 이제 데이터를 모아 나가는 거라 네네. 아마 올해 되면은 30일치도 나올 거고 60일치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장기간 이 펀드 내에서 어떤 종목들 어떻게 담는지 덜어내는지가 나오겠죠. 네. 궁금한 거 그러면 아까 그 라이즈도 네. 바이오 액티브가 있었잖아요. 라이즈 바이오 탑 10 액티브. KB 자산운용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최근에 그래프가 막 급격하게 변동되는 건 없어요. 그러네요. 그러면 좀 더 산 거는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네. 최근 걸 봅시다. 여긴 다 흐릿하네. 다 시세 변동이고 KB에서는요. 한미약품은 오히려 4주 줄였어요. 오. 9일 기준으로도 6주 줄였어요. 그러니까 KB랑 타임폴리오의 판단은 한미약품만 놓고 보면 좀 달라. 그러네요. 같은 바이오 재밌죠? 액티브인데. 네. 재밌죠? 그리고 에이프릴 바이오 비중이 높아졌죠. 네. 왜? 상한가 한번 쳤잖아. 그렇죠. 그런데 더 요 샀어요? 내용을 보면은 비중은 커졌는데 오히려 62줄 줄였어. 근데 상한가를 치다 보니까 비중은 커졌어. 높아졌구나. 근데 비중이 커진 사이에 몇 주 차익 실현. 차익 실현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물론 이제 요것만 보고 뭐 네. 추종 매매라시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름 테라퓨틱도 4.14%로 비중이 커졌습니다. 요 제 머리 위에 있죠, 여기. 근데 이거는 시세 변동에 따른 거다. 오름 테라퓨틱이 네. 주가가 올라서 오름 테라퓨틱입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로킷 헬스케어는 로켓처럼 올라가서 그래서 이름이 누가- 좋아야 되는. 이거는 그냥 뭐 그냥 누가- 우스갯소리예요. 누가 얘기하고 있나? ETF의 장점도 많습니다만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시장의 왜곡 현상이 대표적으로
코스닥 150 ETF에 돈이 막 들어와. 네. 그러면 코스닥 1,800개를 사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개만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코스닥 150이랑 나머지 얼마입니까? 1,650개랑 쫙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17년 그 즈음에도 있었던 건데 코스피 200 ETF에 돈이 막 들어와. 네. 그럼 제일 많이 사는 게 뭐겠어요?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돈이 들어올수록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사. 그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나머지랑 또 쫙 벌어지는 네. 거예요. 이런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도적으로나 시장 전반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지 당장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돈이 몰리는 거 사야죠. 돈 들어와서 더 사는 걸 더 사야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책적 제도 개선적으로 봐야 하는 거랑 당장 투자자가 해야 되는 거랑 사실은 반응과 결정은 달라야 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게 하나의 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앞에서도 송일아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액티브 ETF로 돈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규제가 완화가 되고 시장을 더 많이 쥐고 흔들어. 그러면 액티브 ETF 이제 눈이 빠지게 봐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미 신규 상장되는 ETF들은 액티브가 패시브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 규제가 바뀌고 하면 특히 액티브한 자금이 많이 들어오면 저는 액티브 ETF가 시장을 많이 흔들 거라고 봅니다. 보시죠. 재밌지 않습니까? 해서 요 사이트는 아직까지는 좀 비밀의 사이트라는 네, 거. 비밀의 사이트. 왜냐면 ETF 트래커. 아직 그 완성이 안 됐어요. 이게 메인 페이지도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그 예를 들어서 요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요건 이제 ETF 구성 종목을 보는 거고 종목별로도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별 우리 종목별로. 삼성전자. 네, 네. 삼성전자를 한번 검색해 볼까? 그러면 2월 12일 기준으로 아마 이것도 전날 기준일 거예요. 삼성전자 비중을 ETF별로 어떻게 했는지가 나와요. 비중을 늘린 ETF가 있고 비중을 감소시킨 ETF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비중별로 어떤 ETF에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많은지 네. 또 나옵니다. 코덱스 200 액티브에서는 29.87%예요. 근데 전일 비중 대비 올라갔어.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오. 근데 또 주식 수가 변한 거는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서 변한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여기 또 다른 거 어디가 있을까? 에이스 라이프 자산운용에서 같이 하는 주주가치 액티브 있잖아요. 네. 여기서는 비중이 또 증가했습니다. 근데 아. 주식 수가 변하진 않았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플러스 ESG 성장주나 가치주 액티브에서는 약간 덜어냈네. 이런 게 나타나죠. 주식수 변화가. 이런 거를 볼 수 있다고. 지금 ETF 체크 사이트에서도 이제 개별 종목별로 어떤 ETF가 그 종목을 제일 많이 담고 있는지 이런 건 확인이 되는데 그쵸. 그 트랙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네. 데일리로만 볼 수 있는데 맞아요, 데일리로. 이 사이트에서는 이걸 트래킹을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네. 팔란티어 밸류체인 액티브가 있습니다. 네. 요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6번째로 편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장 표현은 안 나오는데 블룸에너지 빼고 삼성전자를 넣어볼까? 그러면 요 코액트 팔란티어 밸류체인 액티브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호. 주가가 올라서 그런가? 그럼 아까 그 히트맵으로 네. 보면 나타나겠죠. 삼성전자 여기 있다. 2월 9일까지는 시세 변동이었고 10일부터는 8줄 더 샀어요. 샀네요. 그리고 12일 기준으로는 3주 더 샀어요. 네. 해서 비중이 4.27%까지 비중이 여기 제 머리 위에 커졌다는 거. 이렇게 나타. 액티브 ETF 같은 거를 선정을 할 때도 이 액티브 ETF가 추종하는 스타일이 뭔지도 알아야겠으나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싶은 종목이 상위에 있는가? 네. 사실은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액티브로서 의미가 있는 거죠. 같은 액티브 ETF라도 아까처럼 서로 약간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거. 똑같이 대한민국 바이오주를 담는 액티브 ETF인데 상위에 담는 종목이 다 달라. 네. 그러면 나중에 수익률을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는 완전 개별 주식 시장이 돼버렸는데 수익률이 아니 똑같은 바이오 액티브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이거 왜 이래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ETF ETF. 시간에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코너가 있다라니 아직도 좋아요를 안 누르셨으면 저희가 실망합니다. 네.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ETF 저TF 시간도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고 혹시 뭐 더 궁금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다음 는 주에는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한번 찾아보고 이 사이트를 더 완성을 할 때도 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TF ETF.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뿅!